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양지은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지만 일찍 하늘로 떠나신 친아버지,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절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지금의 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가슴에 묻고 엄마랑 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세상은 오직 엄마뿐이었어요. 엄마는 어린 딸 하나를 지키기 위해 식당 설거지부터 마트 계산원까지 가리지 않고 억척스럽게 사셨습니다. 엄마의 손마디가 굵어지고 눈가의 주름이 깊어질수록 저 때문에 희생하는 엄마께 늘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 엄마는 조심스럽게 한 남자를 제게 소개했습니다. 이모의 주선으로 만났다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의 제 새아빠세요. 새아빠는 작은 인테리어 자재 공장을 운영하시는 투박하지만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새아빠라는 존재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엄마에게 분명 좋은 남편이 돼주실 분이라는 건 알았어요. 인품이 좋아 보이셨고 저희 엄마 곁을 따뜻하게 지켜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제가 갑자기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의 남편으로서는 얼마든지 환영이고 엄마와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하지만 저의 아빠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미 성인인 대학생이었기에 굳이 저랑 어떤 부녀 사이가 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엄마의 연애에 간섭할 생각 조금도 없고요. 그런데 새아빠는 엄마의 남편이자 저의 새아빠가 되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를 새아빠로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친딸인 것처럼 마음을 다해주셨거든요.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려주셨어요. 밤늦게 다니면 위험하다고요. 또 제가 필요할 때는 차키부터 챙겨서 바로 태워다 주셨어요. 예전에 친구들이 아빠가 학교 태워다 주고 했을 때 너무 부러웠는데 새아빠도 자연스럽게 저를 잘 태워주시고 또 데리러 오시고 하더라고요. 생색도 싫은 티도 한 번도 내신 적이 없고 늘 기꺼이 행복하게 저를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늘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런 모습이 저도 참 좋았죠. 나중에 졸업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2학년 때부터 대학 등록금을 내주신 것도 새아빠였습니다. 지은이가 미안해할지도 모르니 취업할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엄마 입단속까지 하셨다더군요. 제가 친자식도 아닌데 저를 그렇게 위해주고 아껴주신 새아빠. 진심은 통한다고 당연히 저도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아빠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친아빠가 너무 빨리 돌아가신 탓에 알지 못했던 정을 새아빠를 통해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런 아빠였기에 어느 순간 저에게 새아빠가 아닌 진짜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생활 5년차에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그맘때 저는 친구의 소개로 한도윤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정말 성실하고 바른 친구라면서 저에게 소개해 주었죠. 도윤 씨는 마치 저희 새아빠처럼 저에게 다정다감했습니다. 예의 바른 말투와 따뜻한 눈빛이 저희 새아빠와 똑 닮은 것 같았죠. 저희 엄마가 새아빠랑 재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보며 나도 나중에 결혼한다면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늘 생각했는데요. 도윤 씨가 딱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마치 우리 부모님처럼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서 서로 위하면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저는 조금의 지체도 없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어느 주말 저녁 부모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 놓인 통장,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지은아, 이건 너를 위해서 엄마랑 아빠가 조금씩 모아한 돈이란다.
엄마가 살아보니까 따로 여윳돈이 있어야 팍팍해지지 않고 든든하게 살 수 있겠더라고. 결혼을 해서도 여자는 따로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 혼자 모으던 돈인데 나중엔 아빠도 같이 냈어. 15년 동안 꼬박꼬박 넣었더니 1억 조금 넘더구나.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 이거 네가 들고 가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1억 속에는 엄마가 식당에서 서빙하며 흘린 땀방울, 아빠가 공장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한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받지 않겠다고 이건 엄마 아빠 필요하신데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엄마보다 아빠가 더 단호하셨어요. 너도 이건 네 엄마의 자부심이고 선물이니까 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우리한테 할 수 있는 효도야. 그러면서 제 손에 그 통장을 꼭 쥐어주셨죠. 저는 그 통장들을 안고 다짐했습니다. 이 돈은 허투루 쓰지 않고 나중에 부모님께 고스란히 다시 돌려드려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부모님의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충만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돈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아빠께 참 감사했습니다. 막말로 피가 섞인 친아빠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마음 써주시고 아, 내가 참 복이 많구나. 참 감사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방으로 돌아와 한참이나 울었죠. 저는 너무 행복한 마음에 이 사실을 도윤 씨에게 알렸습니다. 도윤 씨도 함께 기뻐하면서 앞으로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효도하며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엄청 화색을 띠고 있으시더라고요. 지은아, 얘기 들었다. 네? 무슨 얘길요, 어머니? 도윤이가 말했어. 너희 부모님이 1억이나 되는 큰 돈을 너한테 주셨다며? 결혼한다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도윤 씨에게 말하긴 했지만 그걸 어머님께 바로 전할 줄은 몰랐어요. 그제서야 저도 좀 아차 싶더라고요. 엄마가 따로 비상금조로 들고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괜히 얘기했나 싶은 겁니다. 너희 어머니 재혼하셨다더니 시집 잘 가셨나 봐. 새아빠가 아주 통이 크신가 보다. 라면서 신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돈인데 왜 어머님이 들떠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조금 황당했지만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여유가 그렇게 있으신 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돈을 일단 들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노후자금으로 쓰시라고 도로 돌려드릴 생각이다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침 너무 잘 됐지 뭐니. 뭐가요, 어머니? 실은 우리 도윤이가 모아둔 돈이 좀 부족한 거 너도 알지? 남친은 학자금 대출이 있는 탓에 저희 결혼할 신혼집은 거의 대출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돈으로 우리 도윤이 학자금이랑 생활비 대출이랑 그 외에 대출 일부하고 싹 갚으면 되겠다. 결혼할 건데 빚이 남아있으면 시작부터 안 좋은데 마침 너희 부모님이 1억 주셨으니 거기 보태면 딱이겠네.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물론 도윤 씨가 학자금 대출이랑 학교 다닐 때 생활비 대출 받은 게 있고 갚고 있다는 건 압니다. 또 저희 전세 대출도 좀 있고요. 그런 걸 알고도 감안하고 하기로 한 결혼이고 또 서로 문제될 것 없이 결혼 비용은 애초에 반반 내기로 했어요. 전세자금 대출받은 돈은 같이 일하면서 갚기로 했고요. 부모님한테 따로 손 벌리지 말고 우리 힘으로 해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1억이 생겼다고 하니 도윤 씨의 빚을 갚는 데 쓰자는 겁니다. 저는 좀 황당했는데 그 다음 어머님 말이 더 황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네 돈 내 돈 할 것도 아니잖니. 이제 다 한 가족인데 말이야. 저는 일단은 어머님에게 잠시 후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곤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도윤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한테 전화 받고 나서 우리 엄마도 아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바로 말했어. 어차피 우리 한 가족 될 건데 굳이 말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무신경한 목소리를 듣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우리 서로 반반해서 결혼 비용 내기로 했잖아.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끼리 하기로 했고, 또 자기 학자금 대출 남은 것도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나는 전세 대출만 같이 갚으면 된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 나한테. 그런데 오히려 도윤 씨가 섭섭한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 뭐가 달라져? 1억 주셨다며. 그럼 어떤 게 우리 결혼 생활의 최선인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 라며 답답해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있잖아. 나는 이 돈을 쓸 생각이 없어. 왜? 엄마 아빠가 잘 사시는 것도 아니고 난 솔직히 이거 들고 있다가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 돌려드리고 싶거든. 그 말에 도윤 씨는 한참이나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글쎄, 어머님 아버님이 자기 생각해서 주신 돈인데 그걸 굳이 돌려드린다고? 난 그게 더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데 왜 이렇게 속보이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자 도윤 씨는 일단 이번 주말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이 되기 전까지 저도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주신 돈이고 저를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인데 이걸로 도윤 씨 대출을 갚아주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했죠. 처음엔 좀 그렇기도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 어차피 결혼하면 살림을 합칠 건데 남편 대출이 곧 내 대출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또 제가 괜히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기니 욕심이 나서 일어나 싶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입장 바꿔서 도윤 씨한테도 1억이 생기면 내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유치한 생각마저 들고요. 하여튼 고민을 하던 끝에 주말에 도윤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통화로 어떻게 할지 얘기를 나누자고 했기에 오늘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만난 도윤 씨는 오히려 다이어리에 숫자들까지 적어 내려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지은아,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네 돈 내 돈 가릴 곳 없어지잖아. 자기도 대출 남아있는 거 찝찝하지 않아? 내 학자금 대출에 우리 받으려고 했던 전세 대출의 일부까지 갚으면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얼마를 아끼는 건데 그 돈 아껴서 적금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그래서 저도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도윤 씨, 내가 말했지만 그 돈은 우리 엄마 아빠가 15년 동안 모은 돈이야. 나 이거 결혼 자금으로 다 못 써. 근데 나도 어느 정도는 자기 빚 갚는데 낼게. 그렇다고 1억을 전부 자기 학자금이랑 전세대출 보태는데 다 쓰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 씨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는 거예요. 너 진짜 바보냐? 계산이 안 돼? 뭐라고? 아니, 1억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해? 부모님이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주신 거잖아. 결혼하면 경제 공동체야 우리. 내 빚이 네 빚이라니까. 당장 이자가 나가는데 그걸 그냥 낼 거야? 버리는 돈이잖아. 좀 답답하네. 그래서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우리 원래 계획은 까먹었어? 그거 원래 당신이 갚는다고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 그런데 돈이 생기자마자 당연하게 당신 빚부터 갚으라고 강요해? 이건 아니지. 강요라니 효율성의 문제잖아. 자기야. 나는 자기가 되게 현명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멀쩡히 돈 놔두고 왜 이자까지 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 자기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굴어? 그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자기야. 내가 너무 흥분해서. 지금 나한테 멍청하다고 했어? 미안해 자기야. 말이 헛나왔어. 잘못 들은 걸로 해줘. 아니, 내가 들었는데 뭘 잘못 들어. 됐어. 우리 결혼 다시 생각 좀 하자. 저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친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었죠.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나중을 생각하면 맞는데 제가 고집을 부리니 순간 말이 헛나왔다면서요.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비는데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제가 도윤 씨를 남편감으로 선택한 건 다정다감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저희 새아빠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더러 멍청하게 9년이요. 그렇게 믿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 실수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 어머님께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은 기분이 상하신 말투로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지은아, 도윤이한테 얘기 들었다. 저는 그 순간 이런 얘기도 시시콜콜 어머님한테 다 하나 싶어서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요?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돈 조금 생겼다고 갑자기 갑질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렇잖아. 누가 보면 10억 해오는 줄 알겠다. 끼케야 1억이고 딱 봐도 둘이서 대출 정리해서 먼저 없애버리는 게 순서 아니니? 그게 합리적이라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네가 엄청 기분 나빠하면서 내 돈을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랬다면서. 어머님이 따지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네 돈 내 돈을 떠나서 저는 이 돈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릴 생각이에요. 제가 받아서 쓸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왜? 부모가 여력이 돼서 준다는데 돈을 왜 안 받는데? 너랑 도윤이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구만.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도 힘들게 모으신 돈이에요. 도윤 씨한테도 말했지만 저도 약간은 전세자금 대출 보탤 수는 있지만 최소 반 이상은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아이고 답답하다. 아니 준 돈을 왜 돌려준다는 거야. 참나. 저는 속으로 제 돈인데 왜 어머님이랑 도윤 씨가 이렇게 난리인가 싶더라고요. 아휴 일단 끊어라. 그러면서 전화를 탁 끊으시는 겁니다. 저도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부모님이 주신 돈은 그냥 내가 들고 있다가 따로 돌려드리던지 했어야 하는데 이걸 도윤 씨한테 말하면 안 됐구나. 그제야 너무 후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 도윤 씨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1억이 갑자기 생겼다니까 그걸로 빚도 좀 갚고 가볍게 신혼을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다가 제가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니까 좀 황당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시부모님이 도윤 씨에게 돈을 준다고 했는데 도윤 씨가 받지 않고 돌려드린다고 한다면 좀 섭섭할지언정 도윤 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자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 돈을 제가 뺏어가기라도 한양 구니까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한도윤과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도 큰 회의감이 들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는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또 똑같은 소리 하려나 했는데 갑자기 탓에 전화를 해서는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가만 생각해보니 생각이 짧았다고 하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그때는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진심이야. 나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자기한테 좀 심했던 것 같아.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뀌었대? 사실 그냥 솔직히 말할게. 갑자기 어머님 아버님이 1억이나 되는 돈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 잘됐다. 그 돈으로 대출 좀 정리해서 최대한 가볍게 신혼 시작하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 근데 자기가 싫다고 하니까 좀 섭섭한 거야. 나랑 결혼하면 어차피 부부인데 나한테 돈 쓰기가 아까운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나도 처음엔 좀 그래서 더 말도 세게 나오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어머님 아버님이 당신을 위해서 주신 돈인데 내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더라고. 도윤 씨는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그 전에 저한테 멍청하다고 하고 나서 아차에서는 막무가내로 미안하다 한 번만 봐줘라 빌던 모습하고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진짜 진심 같았거든요. 자기야,
그 돈 자기 마음대로 해. 다시 돌려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 생각 같아. 우리 처음 계획처럼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 근데 어머님은 많이 섭섭해 하시던데. 아니야. 내가 아까 엄마한테 먼저 얘기했어. 엄마도 부끄러워하시고 미안해 하시더라고. 어머님이? 엄마도 사실 우리 결혼하는데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해 하셨거든. 그런데 갑자기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들뜨셨나 봐. 내가 잘 얘기해드리니까 오히려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엄마가 도움을 못 주는 것 때문에 더 미안해서 말이 심하게 나온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셨어? 자기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좀 부끄럽다고 나한테 전해달라셔. 자기 돈인데 엄마랑 나랑 너무 돈돈거린 것 같아서 진심으로 미안해. 정말 그 모습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죠. 아니야.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나도 결혼 비용에 쓸 거 아니면 말하면 안 됐어.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자기야. 우리 결혼한 사이인데 서로 다 털어놓는 게 맞아. 내가 속 좁게 굴었어. 결혼은 우리 힘으로 하자.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이렇게 진솔하게 사과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결혼해도 괜찮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미안하다고 했고 서로 잘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든 생각이 5천만 원은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나머지 5천은 대출 갚는 데 보태야겠다고 마음을 돌려먹었어요. 그전에는 좀 어거지 마음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심으로 마음이 선뜻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도윤 씨와 얘기를 나누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좀 가벼워졌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지은아, 도윤이는? 방금 나 데려다주고 갔지. 이미 출발했을걸? 아휴, 도윤이 좋아한다고 해서 게장 만들어놨는데 이거 빨리 줘야 되는데. 아, 진짜? 잠깐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인 거예요. 통화 중이네. 아마 멀리 안 갔을 거야. 주차를 오늘 좀 멀리 했거든. 걸어가고 있을 거야. 저는 황급히 반찬통을 챙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1층으로 달려나가는데 마침 도윤 씨가 저 멀리서 담배를 피며 서서 통화 중이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어서 도윤 씨에게 다가가던 때였습니다. 얘기 잘했어. 거봐 엄마,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진작에 이럴걸. 사람 심리가 돈 내놔라 하면 거부감 딱 들잖아. 이렇게 살살 꼬드기고 구스르면 되는 건데 말이야. 걱정 마. 엄마도 미안하다고 했어. 엄마가 구태여 전화해서 말 더 할 필요 없어. 내가 어련히 잘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럼 일부러 연기를 했다고 싶기도 하고요. 이제 돈 준다고 할 거야. 몰라. 지은이 성격에 1억 다 준다고는 안 하고 일단 반이나 3천 정도 준다고 할 수도 있어. 그거 받고 다음에 앓는 소리 또 하면 다 내놓을 거야.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하지. 아니 근데 솔직히 꼴랑 1억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엄마. 줄 거면 좀 많이 주던가. 꼴랑 1억이 뭐야. 그것도 15년을 모은 거래. 진짜 개흑수저인가 봐. 15년 디립다 모은 게 1억이라니. 엄마, 나 이 결혼하는 거 맞아? 이 정도 흑수저랑? 확 엎어버릴까? 도윤 씨는 담배 연기를 뱉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생각이 짧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반찬통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사위 사랑하는 마음으로 꾹꾹 눌러 담은 게장이 담긴 통이었습니다. 부르르 떨리는 제 숨소리를 들었는지 도윤 씨가 인기척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죠. 지은아, 네가 여기 왜... 당황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오히려 목소리는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와, 너 연기 잘한다. 차라리 배우를 하지 그랬니. 우리 엄마 아빠가 15년 동안 아껴가며 모은 돈이
네 눈에는 꼴랑 1억으로 보여? 흑수저 집안이라서 미안하네. 흑수저랑 뭐하러 결혼하게.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도윤 씨는 바닥에 떨어진 폰도 줍지 못한 채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아니야. 그게 엄마가 걱정하시니까 안심시켜드리려고 좀 과장해서 말한 거야. 내 본심은 아까 카페에서 한 말이야. 정말이야. 내 손 놔.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 돈, 우리 부모님 눈물이고 인생이야. 당신 같은 인간한테 단 1원도 주기 싫어. 네 진심 잘 알았고 우리는 끝이야. 그러자 방금까지 빌던 도윤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더니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씨, 야, 그래, 관둬. 아,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뭐라고? 솔직히 너도 너무한 거 아니야? 1억 가지고 유세란 유세는 다 떠네. 진짜. 야, 요즘 1억이 1억이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갖고 비 맞춰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야, 그만해. 그냥 때려치지 뭐.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너무 어이없으면서 차라리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여기서 저 붙잡고 눈물바람 하는 게 아니라 본성 제대로 보여줘서요. 그래. 때려치우자.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파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안아주셨고 아빠는 잘했다며 네가 어련히 알아서 판단한 거 아니겠냐며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파혼 후 도윤 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제 성격이 이상해서 헤어졌다느니 온갖 악담을 하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속이 끓었지만 그냥 개가 짖는구나 무시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흔들릴 가치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저희를 소개해줬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죽을 죄를 지었다는 듯 울먹이며 저를 만났죠.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쓰레기인 줄도 모르고 소개해줬어. 한도윤 그 자식 정말 미친놈이더라. 친구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도윤은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있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답니다. 걔 대학 다닐 때부터 스포츠 토토랑 인터넷 불법 도박에 손댔었대. 걔네 부모님도 안 돼.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이라는 거. 뭐라고? 근데 너한텐 학자금이라고 생활비 대출이라고 속인 거야. 심지어 한도윤은 자기 부모님께 이제 도박을 끊었다고 맹세했다지만 최근까지도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도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어요. 예비 약혼자가 도박꾼이라는 사실을요. 저랑 파혼한 직후에도 돈을 빌리러 다니다가 결국 돈을 상환하지 못해 이 모든 사실이 친구들 사이에서 터진 거였습니다.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예비 신랑이 도박꾼이었다는 사실이요. 만약 제가 그날 반찬통을 들고 내려가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 인간의 연기에 속아 부모님의 소중한 1억을 내놓았다면, 제 앞으로의 인생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노후까지 그 도박판의 제물로 바쳐졌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15년간 눈물로 모아주신 그 1억은 단순히 결혼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행복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닿았는지 저를 지옥 입구에서 막아준 생명줄이었던 셈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 돈을 부모님 명의로 다시 돌려드리려 했는데 부모님은 극구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유럽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어떠냐고 말씀드리니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파혼한 김에 제 결혼 비용으로 갈까 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중에라도 좋은 사람 나타날 수 있으니 그건 건들지 말고 엄마 아빠가 주신 돈에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다정함 뒤에 숨은 계산기를 조심해야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저도 잘하려고 해요. 새아빠가 저와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신 것처럼 저도 앞으로는 진짜 딸로서 부모님 잘 봉양하고 늘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